안녕하세요. 일본어 알려주는 홍현우입니다. 오늘은 쉬운 일본어 한자풀이 콘텐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한자 범위는 초등학교 4학년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학년, 4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한자보다는 조금 획수가 많은 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한자 나온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 한자들 배웁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어디서 많이 보시죠? 바로 건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네, 바로 이 한자입니다. 바로 이거는 붓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한자는 날이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밑에는 뭐죠? 이거 아들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많이 보셨는데 뭘까요? 네, 오늘은 이 5자의 어원을 알아보고 음독, 훈독 단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청각 자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자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바로 편안할 강이에요. 편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한자 어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이건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집을 나타내요. 집.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을 나타냅니다. 손의 모양이 변형된 한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물수인데 여기서는 동물의 꼬리를 나타내는 모양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집에서 손으로 동물의 꼬리를 쓰다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동물을 쓰다듬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이해하시면 이제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다, 건강 이런 단어예요. 그럼 단어 한번 볼게요. 음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라고 있습니다. 훈독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건강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굳셀 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편안할 강이라고 해서 캔꼬라고 읽어요. 캔꼬. 그래서 N3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크게 한자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배웠죠? 뭐죠? 건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증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월간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켄고, 증지는 조신, 그 다음에 보급은 후큐, 그 다음에 이거는 월간은 객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 좀 유심히 봐주세요. 두 번째 한자는 이 한자입니다. 바로 세울 건이에요. 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이라는 음으로 해가지고 건축, 건물 이런 단어에 많이 사용됩니다. 한자 어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게 이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길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 뭐죠? 부필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붓을 나타냅니다. 의미를 조합해보면 붓으로 길을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다, 길을 세우다 라는 의미로 해서 세울 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우다, 건축, 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독 같은 경우는 이제 캔 또는 콘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훈독은 타테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건설이라고 해서 캔 세치하면 건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한자는 베풀설이에요. 이거는 건축이라고 해서 캔 치크하면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쌓을축이에요. 이거는 재건이라고 해서 사이캔 하면 재건을 말해요. 이 한자는 두재예요. 훈독은 타테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테루 하면 세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세우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훈독으로 타테모노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타츠 하면 이제 세워지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타츠하고 타테루는 이제 세트예요. 그래서 타츠는 자동사, 이거는 타테루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M4, N3 이렇게 단어들입니다. M1을 목표로 한다면 이 재건이라는 단어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 한번 알아보면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잡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 건축이죠. 발음은 신켄지크라고 있습니다. 신켄지크. 3번은 이한자입니다. 바로 벽경이에요. 벽이란 게 뭘까요? 해가 내리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뭐 경치, 배경, 풍경 이런 단어에 이 한자가 사용됩니다. 한자의 어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게 이 위에 부분하고 이 아래 부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 같은 게 뭐죠? 날일이죠. 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죠? 서울경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서울경이라는 한자는 원래 이 한자가 큰 건물을 본떠서 만든 한자예요. 그래서 해하고 큰 건물이 합쳐져서 의미를 만들어 보면 해가 큰 건물을 비추다 라고 해서 볕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치, 배경 이런 단어에 사용됩니다. 단어를 좀 알아보면 음독은 이제 K라고 읽어요. 훈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독 단어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풍경이라고 해서 후케 하면 풍경을 말해요. 이 한자는 바람풍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기라고 해서 케키 하면 경기가 나쁘다 할 때 그 경기입니다. 이 한자는 기음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배경이라고 해서 하이케 하면 배경 말해요. 그래서 뒷배경 말할 때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뭐죠? 등배예요. 그다음에 이 한자는 절경이라고 해서 제케 하면 절경을 말합니다. 이 한자는 끊을 절이에요. 그다음에는 경색이라고 해서 캐시케 하면 경치를 말해요. 이거는 음독이 아니고 이제 이건 예외예요. 캐라고 있습니다. 캐라고 읽어가지고 캐시키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건 M4 단어예요. 그래서 뭐 M4, N3, N2 이렇게 N1까지 나오죠. 그래서 N1을 준비한다면 제케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시청각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배어점금 경기라고 있죠. 그래서 케키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금리라고 해서 킨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한자는 이할리예요. 금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그거예요. 이거는 경제라고 해서 케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지날경, 이 한자는 건널제예요. 경제 그 단어입니다. 4번은 이 한자입니다. 바로 계절계예요. 계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에 다 이 한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어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것도 위에 부분하고 이 아래 부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바로 벼하입니다. 별을 나타내요. 그다음 이 밑에 부분은 뭘까요? 아들자죠. 아들을 나타냅니다. 벼하고 아들이라는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벼가 아들처럼 자란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벼의 자람을 보고 계절을 판단한다 라는 의미로 해서 계절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벼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계절을 판단한다 라고 해서 계절계가 된 거예요. 이 밑에 아들자가 있으면 이제 계절계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독은 이제 키라고 읽어요. 그다음 훈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독 키라고 해가지고 단어를 알아보면 이거는 계절이라고 해서 키세자면 계절을 나타내요. 이 한자는 마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계라고 해서 사계절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시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기라고 해서 우기하면 우기를 말해요. 비가 내리는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매출이 넘버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배운 단어죠. 시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알리보라고 해서 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시키호라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기업 재무나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키호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단어죠. 어떻게 읽까요? 계절이라고 해서 키세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세츠노 나이 마치라고 읽어요. 계절이 없는 거리라는 의미예요. 5번은 이한자입니다. 바로 구할 구예요.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구직을 구하다, 뭐 사람을 구하다, 직업을 구하다 할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어원 같은 경우는 털가죽을 그린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털가죽의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털가죽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털가죽을 구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한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털가죽인지 한번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사전 좀 검색해 보면 이렇게 구할 거가 나오고 이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털가죽이죠. 털가죽이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털가죽이다입니다. 그래서 구하다, 뭐 구직, 구인, 요구 관련 단어에 사용됩니다. 운독 같은 경우는 이제 큐라고 읽어요. 다음에 훈독은 이제 모토메루라고 있습니다. 운독을 좀 알아보면 이거는 구인이라고 해서 큐징 하면 구인을 말해요. 사람을 구하다라는 의미죠. 큐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요구라고 해서 요큐하면 요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다 할 때 요큐라고 합니다. 이 한자는 요기나 요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탕구라고 해서 탕큐하면 탕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한자는 찾을 탐이에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죠. 네, 훈독은 이제 모토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토메루 하면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3 단어예요. 그래서 N2까지 목표로 하시면 이 탐구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방금 전에 배웠죠? 뭐죠? 구인이죠? 네, 큐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바로 모집입니다. 모집. 어떤 것을 모집하다. 발음은 보슈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간판이죠. 그래서 일본어는 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징, 보슈, 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나오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예요. 구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큐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제조직, 그 다음에 정사원, 구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조직은 어떻게 읽까요? 세조 쇼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원은 세샤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 쇼크, 세샤인, 큐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단어입니다. 바로 탕구죠. 그래서 탕큐라고 읽어요. 그래서 SRE, 탕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배웠습니다. 복습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한자는 뭘까요? 네, 편안한 강이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네, 세울 것. 이 한자는 네, 벽경이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밑에 아들자가 있으니까 계절계, 벼가 아들처럼 자란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네, 털가죽, 그 다음에 귀하다 라고 해가지고 털가죽을 구하다 해서 구할 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배웠습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자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